여야가 설 명절 민심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명품백 의혹과 계파 갈등, 그리고 조금 전 제3시대 통합 신당 발표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이 설날 밥상 화두로 오를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설 연휴 시작이 됩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딱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딱 들어오시기 직전에 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제3지대 4개 세력이 함께 통합신당을 만들었다는 내용들. 뭐 지금 나온 내용들 살펴보면은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로 가게 되고 또 총괄선대위원장 이낙연 공동대표가 맡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도 좀 여러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뉴스 딱 나왔다는 거 보고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네, 일단 그 선거제도가 준연동형제로 거의 확정이 되니까 예. 제3 세력들도 한데 뭉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따로 이렇게 네 가지의 세력으로 나눠져 있을 때에 현재 그 지지율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뭉쳐야 된다. 뭐 이견이 있더라도 일단 합치고 보자는 생각이 앞섰을 것이고요. 설 직전에라도 해야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먼저 발표를 하는 게 우선이었다 해서 아마 급하게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합의에 대한 얘기까지는 아니었고 함께 용산역에서 귀성객 배웅하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네. 한 프레임 안에 4개 세력이 담겨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봤는데 오늘 오전에 오늘 이제 조금 전에 결과가 딱 나왔단 말이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지난 4일만 해도 그 새로운 미래 합당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이제 합당은 했는데 이른바 오늘 같이 하신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두 분 의원들이 또 이탈을 해서 이게 설 전에는 안 이루어지겠구나. 제3시대의 이른바 빅텐트가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 저는 좀 전에 우리 윤 대변인 얘기대로 그 선거제에 대한 부분들 준연동형제가 이제 가닥을 잡힌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땐 최근에 지금 얼마 전에 상당히 많이 나온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른바 그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런 신당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그 비례정당 투표를 물어보는 의향에서도 되게 저조했거든요. 그 얘기는 상당히 위기감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쪽 지금 추진하는 분들에게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설 연휴 첫날이라도 급하게라도 합당 합의문을 발표하는 게 일단은 뭐 설 민심이 많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화두로 하나 올릴 수 있거든요. 올려서 논의가 되고 그러면 뭐 그 뒤에 설 연휴 이후에 실질적인 합당 논의 절차를 하더라도 일단 그 띄워놓는 게 중요하다고 이분들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거제에 대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게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조금 서두르게 된 것이다라는 거를 두 분께서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제까지만 해도 이 통합을 위한 뭐 당명이라든지 지도 체제, 뭐 공관위 구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완전하게 합의에 도출하지 못했다고 했었는데 이제 나온 것들 일단 이름 개혁신당으로 짓게 됐고요. 또 공동대표에 이낙연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좀 조율이 됐을까요? 뭐 예상은 됐던 부분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서로 신경전이 벌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신당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짧으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명칭으로는 뭐 개혁신당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아마 그거는 쉽게 합의가 됐을 것이고 공동대표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합당이 되겠죠. 단독 대표를 어느 한 분이 할 수는 없는 4개 세력이 합쳐지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치적 비중으로 봤을 때 이낙연, 이준석 두 분이 이 거대 정당의 대표들을 한 번씩 했으니까 그 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봉합될 수밖에 없었던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결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합의문 발표하고 나서 네. 보면은 뭐 김용남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김종민 금태섭 의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양당 체제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잘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줄곧 했거든요. 두 분께서는 사실 이 양당의 대변인으로 계시니까 네, 그런 그렇죠.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그걸 명분으로 해서 지금 당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합쳐지는 개혁 신당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좀 서둘렀다고 느끼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끼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일단은 공동대표로 이낙연, 이준석 두 분을 했는데 최고위원들도
만약에 논의가 잘 됐으면 같이 발표도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한 명씩 뭐 일단 추천을 한다 하더라고요. 해놨습니다. 뭐 각 이제 정파들이 추천을 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전 지금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개혁 신당이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그런 정도로 머물 것인가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비판적으로 봤던 거는 이준석 개혁 신당에 내놓는 정책들, 거기에 선뜻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책 부분이 있었거든요. 공약이 되겠죠. 이런 공약 부분에 대한 합의가 또 필요할 거고, 그리고 뭐니 해도 결국은 이제 공천 부분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잘 되고, 뭐 지금 준유성 정당, 준유성 연동형제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비례를 순번을 또 어떻게 할지, 이런 정파 간의 논의, 이런 부분들이 개혁신당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또 내부 갈등이 계속 노출되거나 이런다면 또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시작이라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도 분명 뭐 부당층 표심, 밥상머리 민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 양당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빅텐트를 구성하게 되는 제3지대가 어떤 목소리를 낸다면 정말 그 부당층의 마음이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민들께서 양당의 목소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예.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목소리를 진정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만 낼 수 있는 제3당의 합당된 모습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합당한 것까지는 굉장히 뭐 그분들 입장으로 볼 때는 잘한 결정이지만 너무나 이 이념적 또는 정책적인 이 차이가 많은 분들이 한 지붕에 모였다는 것,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하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저희 당을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때는 분명히 보수 신당을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4개 세력이 뭉쳐서 하나의 개혁 신당으로 뭉쳤을 때 이 면면을 볼 때 과연 이준석 전 대표 주장했었던 보수 신당의 모습이 지금 합당된 개혁 신당의 모습이냐, 그렇게 보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의 어떤 정치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거고, 이렇게 정의당에 있었던 유호정 의원까지 지금 합쳐가지고 쭉 한 스펙트럼, 한 우산 안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어떤 방향 같은 것이 굉장히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국민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세력으로 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민수 대변인께서도 이 생각이 다른 조합이다의 그 우려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파급력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같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정책, 공약이죠. 좀 전에 윤 대변인이 우려하는 지점이 이제 공약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활하게 합의가 안 되고 하면은 이제 무지개 색깔을 띠면은 이게 지금 양당, 우리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을 싫어하시는 중도층, 뭐 무당층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분들은 사실 뭐 정치 고관여층보다는 아무튼 뭐 그 양당이 모두 싫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표심을 받아들이려면은 새로운 정책이지만 상당히 소구력이 있는, 좀 보편성을 넓게 띄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단순히 그 입에 많이 오르는 좀 논란이 되는 정책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3지대는 빅텐트를 쳤으면 우리도 수권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겁니다. 그런 대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는 이제 각 4개 정파가 최고위원들을 한 분씩 추천한다고 하는데 얼핏 제 머릿속에도 아, 이런 분들은 다 최고위원이 되겠구나 할 정도로 생각이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물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분들이 지난해부터 한동안 상당히 오래됐죠.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거라는 것들이 많이 국민들한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이 국민들께는 다들 노출된 분들이 기존에. 그럼 이분들 가지고 총선을 정말 다 치를 수 있겠느냐. 여기에 새로운 인물을 간판으로 내놓아야 될 겁니다. 지역구가 됐든 비례대표가 됐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민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3지대 개혁신당이 이렇게 출범하게 됐다는 부분으로 두 분과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연휴 첫날 여야 양당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절에 이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 뭐
다들 알고 있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좀 메시지 좀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뭐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명절을 계기로 해서 더 잘 듣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우선 갖고 어제도 서울역에 나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귀성객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귀성객들 전보다는 많이 그런 교류가 적지만은 어쨌든 온 가족이 모이게 되면 정치 얘기할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론이라는 게 퍼지게 되는 과정. 그리고 저희는 어찌되었건 여당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라든지 상황에 예.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이 순간 하시고 싶은 얘기를 더 잘 듣겠다. 그것을 앞으로 총선에 공약이 됐든 후보 내세우는 과정이 됐든 잘 반영하겠다. 이런 자세로 이번 설 명절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역별로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많이 다른 지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뭐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 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에 오기 전에 오랜만에 전통시장을 아내와 한번 장을 보러 갔어요. 갔는데 직전에 갔는데 와 저는 그렇게 배 하나가 비싼지 몰랐습니다. 8,000원 정도 배 하더라고요. 요즘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설 명절 차례상에 못 올리겠구나. 이거 올리려고 한다면 정말 큰 부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여러 가지 지역별로 관심도 좀 다르고 여야에 대한 지지 성향도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공통적으로 오르는 거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지금 상당히 삶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또 한반도 평화 위기도 왔고 그럼 결국 이런 정치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시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 책임을 야당에게 묻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집권 세력, 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정부,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총선은 모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통령 오늘 일정 보면은 환경공무관과 떡국 조찬했고요. 대국민 메시지 이렇게 냈고 지난 명절에 생각해 보면 한복 입고 변진섭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공개가 됐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으로서는 뭐 그 외의 것은 없는데 뭐 아무래도 그 대담하고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생각도 언론에서는 좀 분석을 하거든요.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네, 뭐 이번 설 명절 인사에 김건희 여사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이번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추측들을 많이 하죠. 저도 그 추측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됐건 대통령실이 됐건 또 저희가 됐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는 맞고 걱정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대담을 통해서 예. 녹화 방송된 대담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예.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적어도 그 논란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으로 어떠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앞으로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디오 출연해서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들겨 맞고 총선까지 가야 한다라는 얘기했고요. 또 뭐 아버지, 아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비유를 들면서 얘기했는데 좀 당의 대변인으로서는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물론 개인적으로 라디오에서 발언을 한 것인데 예. 당에서도 그런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는 것은 당입니다. 당은 민심을 그대로 민낯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 또 그것을 받아서 국민들께 되돌리게 뭔가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는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 또는 입장으로 그것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이제 총선 맞아서 후보들이 각 지역에 공천이 돼서 확정이 되면 아마 그 후보들 개개인이 또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지역 상황과 맞물려서요. 또 각자 다른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당의 생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대통령께서 입장을 말씀하시고 상황을 설명했다는 것, 그 예. 이상은
적어도 저희가 볼 때는 최선의 어떤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의 몇몇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야당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질문을 두 개 하셨으니까 예. 보면 김건희 여사께서 언제까지 장막 뒤에 숨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영부인에서 역할이 또 필요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순방 가면 또 거기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이 그랬잖아요. 이번에 대담을 보면서 대통령이 대리 사과를 하지 않을까? 근데 대리 사과도 안 하고 대리 유감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많은 국민들 원하듯이 지금이라도 뭔가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수사까지 받으셔야죠.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그럼 저는 얼마 전에 그 대통령 대담 이후에 한 기사를 보다가 저는 기사 보면 이제 여론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댓글도 보지 않습니까? 댓글에 제가 읽다가 좀 빵 터진 댓글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 축구를 보고 예. 국가대표팀 축구를 보고 클리스만 감독 욕만 할 줄 알았는데 대담 보고 나니까 욕할 사람이 또 하나 생겼다고 뭐 대통령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많은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이른바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된 입장은 딱 제 머릿속에 남는 건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박절하다, 아쉽다. 과연 우리 국민이 대통령께 이 녹화까지 된 대담에서 이 대답을 원했겠습니까? 박절하다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우리 국민 누구에게 박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왜 그분들께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십니까? 우리 노동자들한테 왜 박절하게 대하십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아쉽다는 표현이 뭡니까? 저는 대통령에게 기대한 거는 제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 정말 이런 논란 자체로 우리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배신감과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사과부터 하시는 게 맞지요. 예, 예. 근데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왜 아쉽습니다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왜 본인들이 총선에 매를 맞는다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많이 여론이 안 좋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매듭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면서 오히려 이번에 대통령 대담은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 직후에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공천 경쟁까지도 진행이 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 당의 총선 전략, 아무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하실 예정인지요? 험지라기보다는 전략 요충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희의 이번 총선 전략은 무조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 전략입니다. 예.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이기는 공천한다는 의미가 뭐냐? 결국 어떤 인연이라든지 뭐 어떤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될 사람만 추려서 공천을 하겠다. 될 지역에 될 사람을 보내고 안 될 지역에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최대한 의석수를 늘리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 뭐 윤심 논란이라든지 전혀 없을 것이다. 공천 관련한 잡음 또한 최소화하는 가운데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아무래도 뭐 친문 용퇴론 이런 것도 요즘 조금 언론에 나오는데 좀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이른바 친문 친명 프레임이 이제 많이 언론 거론하는데 사실 당에 있는 저로서는 그렇게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격화되어 있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4월 10일 총선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 누구보다도 큽니다. 정말 이번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우리 민주주의의 승리를 단 한 석이라도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역사, 한반도 위기까지 정말 모든 게 퇴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주의는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대표도 제시했지만 우리의 기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혁신과 단결, 단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조에 맞춰서 우리 이명백 공관위원장께서 여러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 기준에 맞춘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이행해 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 명절 민심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많은 내용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휴 잘 쉬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